네, 반갑습니다. 자, 6월 1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죠. 다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지션들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월요일날 휴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상승 분위기가 일단은 우리 증시로 보면은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부터 변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베이지북의 발표라든지 경제지표의 발표,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이 어떤 식의 포지션을 보이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변수를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 주 정도의 흐름에서는요, 특별하게 부담되는 어떤 악재 요인은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 주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어떤 세부 전략들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를 보게 되시면 확실하게 줄어든 매도의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한 300억 정도 매도했던가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또 금융투자가 어제는 매도를 했지만 오늘 다시 그 물량 그대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바뀌었다는 거,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하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기업들. 당연히 이제 추세적 상승을 하는 기업들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기술적 반등이고요. 제법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추세를 바꾸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이렇게 손실 부분들을 많이 축소해 준다면 그래도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안정화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들도 새롭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일단은 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유지를 잘 해나가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3221포인트입니다. 3200포인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어제 사전에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물량을 다시 사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변수가 없다라면 3250 직전 고점대까지의 어떤 추가 상승 여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추세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이평선 때도 옆으로 잘 만들어냈고요. RSI 지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낸 이후에 대응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초에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 매매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신고가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은 3200포인트 이상이 아니라 3250, 즉 전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흐름이 나타난 이후부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다음 주에 만기일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모습은 일단 만기일에 들어오게 되면 가둬놓고 대응하는 전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변수는 좀 생각해야 되겠죠. 계속 올라간다라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상황 보시면 요거는 또 괜찮아요. 코스닥 쪽은요. RSI 지표도 상당히 아래쪽에 있고요. 올라오는 캔들 자체가 작죠. 지금 코스피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여유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90포인트 이상부터 1000포인트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대형주들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중소형주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맹점은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조정을 따로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 대형주 쪽을 때리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다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한 1% 빠진다라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한 1.5%, 2%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즉 하락할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상승한다라면은 지금은 코스피 쪽에 워낙 매수세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약간 뒤로 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대형주 쪽, 그 다음에 추세 상승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모양새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금융투자가 쫙 치고 올라오면서 매수세를 6,100억. 제가 6천억 정도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좀 된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줄여줬습니다. 360억으로 매도를 줄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투자가 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단기적 포지션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 상승, 즉 금융투자가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가 오늘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가는 모습들은 미비해요.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이라서 뭐 그렇게 와닿는 모습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올라왔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올라왔다라는 게 이게 또 중요한 모습이고요.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는 그 내용들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가는 모습들도 일단은 좋다 보실 수 있겠고, 상승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신고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계속 잘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관심을 계속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오름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합 수준 잘 유지가 됐고 또 올라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졌다. 다만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약간의 좀 약보합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패턴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별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휠라홀딩스가 신고가예요. 그리고 고가로 마감이 됐어요. 58,000원 딱 찍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지금 횡보 이후에 나가는 모습이고 60일선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된다라면 뭐 이렇게 21선을 타고서 움직이는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긍정적이고요. 강원랜드 이런 것도 보시면은 낙폭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인 모습이 또 나타났어요. 뭐 용평 리조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게 되시면은요, 뭐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일 많이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즉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주 쪽에서 보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잘 보여줬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어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딱히 흠잡을 만한 거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느낌들, 올라오는 흐름들 이런 것들 잘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잘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성공적인 투자를 해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사야 되겠죠. 레버리지 사야 되겠죠. 코덱스 200 사야 되겠죠. 왜? 지들이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한 매수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인버스 쪽 갖다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어제는 매도했지만 오늘 다시 사들였다는 것은 5월 18일부터 연결되어 왔었던 그 매수 물량을 추가 상승에 베팅을 더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올려야 한다, 더 올라가야 된다, 더 높은 곳에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적으로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은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계속 파는 거고요. 얘네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냥 그래요.
그냥. 얘들 사실 분석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팔고 싶은 거 계속 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이닉스 매수가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주는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개입은 많이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네, 삼성전자 개입은 많이 안 해서 거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모습이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HMM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것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긴 한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CJ ENM도 지금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즉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었을 때 또 만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시장 변수 있으면 또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 차익 실현들,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대형주 쪽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던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긴 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대형주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 상위에서 밀려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들어갈 것이다.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총 상위가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로 들어갈 만한 자금들이 시총 상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빠져나갔다 또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내일 또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승이 더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포지션들이 금융투자의 어떤 차익 실현과 맞물리는 타이밍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도 특별하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 많이 올라온 곳에 대한 차익 실현을 같이 병행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형태 정도는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크게 부담을 가지시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전략은 간단해요.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길 잃은 종목들, 불쌍해 보이는 종목들 있으면 그냥 주수세요. 주셔서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 담아 놓으시면 아마도 걔네들이 나중에 효도를 하게 될 겁니다. 종목은 기다림과의 싸움이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기다림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믿을 만한 종목들을 사놓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지금은 가장 쉬운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오후가 되실 것 같죠? 네, 미국장 굳이 들어보시려고 이렇게 새벽까지 대응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휴식하시면서 오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